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드리는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과 시장 해석일 뿐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인, 탁프로인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쟁 얘기부터 뭐 잠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트럼프가 휴전을 미루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란이 이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사실상 휴전을 무기한 이제 연장을 해놨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이란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빨리 나올 이유가 없는. 네, 근데 거꾸로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란이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트럼프가 무승부를 시전하기 위해서 그럼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이렇게 연장해 놓은 거죠. 그래서 벤스도 원래는 이제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그래서 협상장으로 결국엔 가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요. 양측 다 지금 좀 교전 상태에 있다.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서로 기싸움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랑 끝나는 게 무조건 좋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어제 잠깐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한 78,000 위로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모르는 뭐 뭔가가 있겠죠? 지금 뭐 달러 인덱스도 조금 떨어지고 나스닥도 조금 올라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요. 방금 나온 뉴스여가지고 아직 검증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란 혁명 수비대랑 연관이 있는 그쪽에서 협상 테이블에 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카더라. 혁명 수비대랑 관련이 있는 언론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라는 그런 카더라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잠깐 보면은 비트코인은 요 추세선 그대로 올라가고 있더라, 너가 얘기했던. 네, 저도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유효한 추세선일 거라고 생각 못했지. 네, 애초에 이 추세선을 그려놨던 게 그냥 요거만 보고서 요거에 대해서 그렸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효한 추세선일까라고는 안 봤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요 파동에 대해서도 그냥 퍼즐 각도선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그래서 해당 추세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요 좋습니다.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상승 채널에 이제 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오느냐. 네. 요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뚫고 올라가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아직 가능성이 뭐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위로 올라왔다, 요 정도. 근데 이제 60 위로 올라온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다. 뭐 지금 상황에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거는 비트가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맞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죠.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상승 채널을 뚫고 올라오는 게 베스트인 거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중심선까지 떨어질 기미도 일단 안 보이긴 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속보로 나온 상황인데, 이란에서는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하는 준비가 된 것 같다 라고 이제 이란 측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이란이 봤을 때 미국이 이제 봉쇄를 해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신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시에 트럼프는 지금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무기한이 아니라 한 3에서 5일 정도를 두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걸 봤을 때 약간 양쪽에 지금 물밑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속보 단계라서 이거는 뭐 저녁에 미국 주식도 열리고 하는 과정 통해서 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오케이. 비트는 이 정도로 하고, 어제 키베너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어제 저도 잠깐 보긴 봤었는데, 역시나 뭐 트럼프 따까리 아니냐, 뭐 요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문들이 좀 저급하더라고.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아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급하더라고. 네. 우리나라 정치만 보는 줄. 아무튼 얘기 좀 해줄래요? 일단 청문회 전에만 해도 일단 인준 통과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트럼프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강하게 외파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외파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언 당시에 조금 주가라든가 비트코인도 좀 떨어졌었는데,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대했던 심리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와서 뭐 자기가 되자마자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일부 사람들은 좀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이제 말하면 안 되지.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거고,
기대도 안 했던 건데 그리고 오히려 좀 오버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었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조금 오히려 더 둥글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했다라고 보이고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 청문회 자체가 케빈 워시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전임자인 이제 파월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리사쿠 기사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우리는 계속 반대할 것이다라는 게 이미 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케빈 워시도 그런 점을 좀 이용해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봐야 될 거는 워시는 지금 금리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죠.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재밌는 건 노동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워시가 금리를 만약에 이제 내린다고 하면은 그 근거는 뭐 노동시장이 안 좋아서 내린다의 느낌보다도 AI 사이클에 힘입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기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역으로 다시 또 AI 사이클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논리로 좀 금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보이긴 했는데 청문회 한 번으로 이제 뭐 당연히 모든 의중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통과된 다음에야 본인의 진짜 의중을 말하겠지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패드워치에서 보이는 것도 보시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좀 인상 쪽에 확률이 더 올라간 느낌도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그냥 저희가 설명드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엄청나게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괜히 물론 제 유튜브만 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른 데서는 그냥 조그만한 거를 어쨌든 조회수 먹을 목적으로 부풀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나마 최대한 중립적으로 담백하게 말씀드리는 거에 가깝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정도 것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이틀 정도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잖아. 그래서 나스닥이 엄청나게 연속으로 올라갔다가 어쨌든 지금 약간 옆으로 그냥 사실 조정도 아니지 사실 이 정도면 그렇죠. 그냥 횡보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맨날 러셀 2000 얘기를 하는데 러셀 2000 관련해가지고 차트를 본 적이 없어서 네. 나는 차트 볼 생각도 안 하긴 했거든. 자 일단 그럼 러셀 2000 관련해서 차트를 한번 볼까? 그 러셀 2000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개잡주들입니다. 네. 1001위부터 3000위까지 개잡주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뭐 네, 잡주는 잡주가 맞는데 이게 의미를 가진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로 작용을 하지만 러셀 20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러셀 2000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내수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S&P나 나스닥 이런 것보다 더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반응을 잘하는 게 러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반등할 때 러셀 2000이 다른 것들보다 유독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한 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방향을 잡고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요 떨어졌던 게 이제 전쟁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깨질 뻔 하다가 한 번 더 그런 일이 없긴 했거든요. 한 번 추세를 뚫고 가면 쭉 가지 다시 여기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깨지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요번이 처음으로 그런 일이 생기나 했는데 역시나 그냥 쭉 뚫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뚫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 직전 고점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런 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차트를 굳이 뭐 엄청 뭐 봐야 되나 싶긴 한데 네. 어떻게 보고 있는데? 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161.8 근처에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2년에 올라간 게 127.2 근처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러고 조정을 받은 게 100%를 잘 지켜주고 지금 이제 3파가 진행 중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쭉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3, 4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127.2까지 갔다가 되돌림 받은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3, 4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죠. 뭐 여기가 조정일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러셀 2000 기준으로
기준으로 3,800에서 4,400달러까지는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서 오파가 진행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봐야 할 해외 주식 같은 경우 있을까? 보고 싶은, 한번 봤으면 한 해외 주식이 있어요? 혹시? 저는 최근에 좀 차트적으로 재밌는 움직임이 나온 거는 넷플릭스 같거든요. 아, 넷플릭스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정확하게 지금 52주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 그러네. 이게 뭐 다시 저점을 경신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좀 다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 줄지 약간 관찰을 하기 좀 재밌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파동 카운팅이 너무 쉬워요, 사실. 예, 여기가 누가 봐도 1, 2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3, 4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52주 이동평균선이랑 좀 같이 본다라고 치면은, 얘를 어쨌든 뚫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저점을 경신하면 하락 추세로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경신하지 않고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횡보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단선까지 갔다가 조정받았을 때 중심선을 지지받으면 상승 추세로 네. 보면 되는데, 지금 저희의 비트코인이 지금 한 요쯤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방에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것이냐의 관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있는데 산 걸 좀 후회하긴 합니다. 진짜 조금 있거든요? 진짜 조금 있는데, 원래 샀던 이유가 의미가 없어졌나요? 아, 그게 아니고, 원래 샀던 이유는 사실 M7 플러스, 네. 브로드컴이랑 넷플릭스? 한 요 정도만 넣어서 이제, 언제 매수했었냐면, 작년 관세 때. 네. 예, 그때 이제 매수를 했던 거였는데, 근데, 사실 이제 컨텐츠 쪽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더 확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AI 쪽 관련해서는 사실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무한대라고 한다면, 이쪽은 어쨌든 이미 잘 먹고 있고, 그 점유율, 시장 점유율 잘 먹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구석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AI를 통해서 뭐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구독형 서비스는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적인 예로 보시면은 통신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일단 한 번 고객을 유치해 놓으면 그 유치된 고객을 최대한 잘 굴리는 쪽으로 가지 어떻게 더 확장을 하긴 어렵잖아요. 구독형 서비스는 또 저는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 자체에서 수익을 더 낸다기보다는 그 넷플릭스 안에서 신규 사업이 나와야지 이거는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찍을 수 있는 최대치를 찍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가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주요한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다. 네. 요 정도만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만 조금 마무리가 확실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좀 기다리기도 이제 확실히 지칩니다. 네. 그래도 벌써 슬금슬금 7만보다 오히려 8만이 더 가까워지는 그치.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밑에 있었을 때는 플리마켓에서도 6만을 먼저 찍냐 8만을 먼저 찍냐로 베팅이 걸렸을 때 6만 쪽이 더 우세하긴 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보면은 상황은 확실히 더 좋아졌고 8만까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나는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좀 빨리 네. 와서 이제 상승으로 인한 긴급 라이브 약간 네. 이런 걸 하길 저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